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코코볼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식하면 평생 고생, 공부해서 남주냐. 오늘 별별 특강 세계사와 과학사의 만남, 오늘 이제 3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전 시간까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부분 하나, 오늘은 멘델의 생애에 대한 부분, 이제 논문이 발간이 되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부담이 좀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좀 예쁘게 잘 포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우선은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오스트리아 출생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아를 너무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꽃보다 할배 나오더라고요.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오스트리아. 그때 당시에 이제 1822년 출생해서 1884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 나름 그려봤는데, 이거 그렸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며. 그쵸?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그렸어요. 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실 그 출생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정말 사랑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성직자로 성당에 들어가요. 성당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님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게 신부님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학의 끈을 놓질 못하겠는 거야. 학업에 대한 끈을. 그래서 그 성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과학 공부를 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유전이에요. 유전. 그럼 유전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이 테마를 어떻게 이 사람이 선정을 하게 됐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 그쵸? 그 출처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유전학,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화 쪽이거든요. 그 진화 쪽에서 다윈이라는 학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 이슈였어. 그 다윈이 얘기했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거든요. 누가? 다윈이.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멘델에 비해서 동시대 사람이기는 하나. 그래서 다윈이 그때 당시에 어떤 책을 발간을 했냐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바로 전조상은 원숭이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참 비난을 많이 받죠. 근데 그 비난의 중심이 바로 종교계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사람이 탄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이브 창조론을 믿어요. 그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뭐 만드셨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 성경에 보면. 근데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야. 신이 만든 게 아니야. 처음에 미물에서 시작해서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보면 나오거든요.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이 계속해서 진화해서 사람까지 온 거야. 사람 전 단계는 원숭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종교계에 굉장히 큰 지탄을 받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다윈을 싫어해야지 정상이야. 그치? 근데 다윈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이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무슨 가설을, 이론을 발표를 했냐면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개체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한테 없었던 특이한 형질에 해당되는 뭔가를 갖고 있는 자손이 한두 마리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걔네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형질에 대한 부분을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종이 분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거기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출산이 된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적응을 잘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원숭이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게 아니겠냐.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게 자연선택설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을 많이 낳아. 개체수가 많아. 과잉 생산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아이가 몇 마리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잘 적응해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지. 이거를 우리가 개체변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독특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개체변이. 이거를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받죠.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멘델이라고 하는 이 성직자가 알고 있었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이 사람 되게 유명했지만. 그치? 그래서 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과학을 너무 좋아했고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탐독하고 너무 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 개체 변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실험이 완두콩 실험이에요. 그 완두콩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원래는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완두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완두콩 같은 경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호감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 그치? 근데 처음에 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 게 아니라 쥐를 가지고 실험했었어요. 근데 이게 쥐 한두 마리 가지고는 실험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몇백 마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통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배를 하고 거기서 나온 쥐를 또 그치 생김새를 보고 거기서 이제 법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소문이 나는 거야. 성당에서 어떤 신부가 이상하다. 쥐를 키우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쫓겨날 것 같거든? 그래서 실험 재료를 완두콩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완두콩이라고 하는 아이가 신의 선물이었죠.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법칙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누가?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죠? 그래서 2부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처럼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그 동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중에서는 설명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독립의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법칙들이 다 여기에서 탄생했어요. 완두콩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온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두콩을 기르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라든가 완두콩의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치를 내고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살아생전에 참 운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되게 소극적이고 남들한테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어필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스피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냥 스피치. 그쵸? 말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도 중요하죠. 말하는 능력은. 근데 전달력이 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뭔가 이제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받겠냐고. 그러니까 그 성당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가장 이제 최고 원장이 너 그렇게 원하면 학교 교사 시험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제 입학 그 추천서 뭐 이런 것도 써줬어. 근데 갔는데 낙방했어. 점수가 안 돼가지고. 더 웃긴 거는 생물 점수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사 활동도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그냥 성직자로서 그냥 계속 실험만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멘델의 그 유전 법칙 있잖아요. 그 논문을 만들고 나서 스스로 되게 뿌듯해했다고 그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 PR 방법. 영업을 몰랐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학자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딱 40권을 자기 사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몇 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되게 존경했다라고 얘기했었지. 멘토였어 나름의. 그래서 다윈한테도 논문을 한 권을 보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윈이 이 논문을 읽어봤으면 이 개체 변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자연선택설, 다시 말해서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아졌겠죠. 만약에 뜯어봤다면. 근데 뜯어보질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 다윈이라는 학자가. 그러니까 소포로 보냈거든. 그래서 그 나중에 다윈이 죽고 나서 그 서재를 봤는데 이 멘델이 보낸 그 논문이 있잖아요. 그게 뜯겨져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책장에 꽂아져 있었다라고 그래. 안 뜯어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좀 뜯어보지 왜 안 뜯어봤을까? 근데 그럴 법도 하겠더라고. 과학자가 아니었어. 그치? 이 사람은 성직자야. 이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 다윈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논문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거를 다 읽어봤을까? 유명한 과학자들 몇 권만 좀 읽어봤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멘델의 논문은 그러면서 묻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 나서 대략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드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돌연변이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나랑 비슷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논문을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표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저것 이제 논문을 살펴보던 중에 거의 한 40년간 정확히 말하면 36년인데 36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이 멘델의 논문을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소름이 쫙 끼치지. 그치? 아니 나는 이걸 간신히 이 법칙을 알아냈는데 4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드브리스는 좀 성격이 좀 사교적이었나 보죠. 이제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랑 이걸 같이 이제 공유를 했던 거야. 이 사람의 논문을. 그치? 그러면서 논문 발표를 포기한 학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었으니까 그 논문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면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논문을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전에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봤으면 알 테지만 얘 논문은 다 스펠링이었어. 숫자와 스펠링. 그치? 다 암호 같은 그런 글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빨간색, 흰색, 그 중에 빨간색 나오고 빨간색 자가교배, 빨간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런 아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이 강의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회에 앉아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맨델이 이제 논문 발표를 하는데 계속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라지, 라지, 사지, 스몰이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뭐 30%다, 40%다, 얘네들이 나올 확률은 20%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남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저 신부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학자도 아닌데 와가지고 지금 왜 계속 숫자를 얘기하지? 거기 앉아있었던 학자들이 이 맨델이 얘기하는 그 논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 심지어는 논문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졸았고 질문 있냐고 물어봤는데 질문이 뭐 몇 개 있었다고 그래. 근데 그 질문이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 잘 못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지. 뭐 왜 그러냐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쵸. 인정받기는 더더욱 힘들었겠죠. 그쵸? 그래서 전달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이 사람의 그 위인전을 보면서 되게 새삼 느꼈어. 그러니까 말하는 이 기술도 되게 중요해. 그치? 그래서 이 맨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면서 다시 재조명이 됐고 결국엔 너희들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 과학 교과서 안에 이 사람의 논문이 실린 거죠. 그쵸? 그걸 조금 쉽게 풀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중등 과정일 것이고 이걸 조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등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험생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그쵸? 뭐 현역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 생명과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유전 때문에 이 맨델이 쓴 이 논문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학이 합격이 되냐 불합격이 되냐 이게 당락이 결정돼. 되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명과학의 꽃이에요.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맨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다. 이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논문을 뜯어서 읽어보기만 했었더라고 하면 그쵸? 진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혹시 몰라요. 더 빠른 속도로 그쵸? 발전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맨델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부분 딱 들어보니까 어때? 이 사람 참 억울하게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그러니까 얘들아 뭔가 이렇게 일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뭔가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자기 표현도 잘해야 돼. 자기 표현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그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다 보면 네,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 사귀는 것도 되게 중요해. 무슨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었나 봐. 다들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야, 신부님들이 뭐 이렇게 활달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치? 다들 이제 조용조용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살아생전에는 논문이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세계사와 과학사의 만남 이제 3부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